우리 아니, 두 분 다 까먹게 강의하신 분한테 뭐 설명 좀 아니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. 너무 흥미로운 네, 수술 두 케이스 분 많고요. 병원에서는 뭐 카디올로지가 수술 넘길 케이스를 무리하게 CTO 인터벤션하고 하는 그러나요? 어떤가요? 그거부터 좀. 저희는 잘 들립니다, 교수님. 제가 뭐 계속 캣방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그 좀 컴플리케이션 케이스들을 보여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기관에 오기 아주 초기 때는 좀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약간 무리하게 CTO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다가 이제 몇 번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거를 제가 같이 수술하면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디스커션을 좀 했죠.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무리해서 하는 게 별로 환자한테 별로 베네핏이 없다. 그래서 최근에는 알아서 그냥 아주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끝낼 수 있는 CTO는 하시고 아까 지금 제가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컴플렉스 PC 그 CTO, 컴플렉스 CTO고 뭐 EF도 낮고 진짜 뭐 굉장히 좀 컴플렉스한 그 CTO고 로타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안 하시고 그냥 다 수술을 EF가 낮더라도 수술해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무리 안 하시는 거예요. 예, 저희 병원도 이제 워낙 CTO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, 뭐 될 것 같다, 아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판단이 서시는 것 같아서 무리해서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지만 이제 CTO에 대한 PCI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는 이제 캡지가 의뢰되고요. 예. 네, 그 김지현 선생님 마지막 케이스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사실은 하이브리드 캡이면 되게 넌 CTO는 PCI하고 CTO는 캡이신데 사실 여러 CTO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만만 연결하고 나머지 CTO마저도 하이브리드 한다 이런 개념도 수술의 리스크를 줄이고 너무 잘 결정하신 스트래테지인 것 같습니다. 다른 패널 선생님들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상계백병원 김병규입니다. 저도 이렇게 뭐 수술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저희 항상 뭐 케이스가 있으면은 이제 항상 상의를 해서 어느 혈관에 이렇게 혈관을 이어 붙여줄지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여기 붙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되게 뭐 브랜치라든지 이런 거가 되게 아까 수술 장면에서 이제 힘들게 찾고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희 그런 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상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뭐 CTO가 있고 또 뭐 멀티베슬이 동반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 컴플리트 리바스큐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캐비지를 많이 보내는데 조금 그 애매한 병변도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연결해 줬을 때 컴피티션이 생기면서 혹시나 막힐까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수술장에서 외과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. 그 사실은 뭐 엔지오 그 상에서 아주 이제 시비언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이제 플로우가 낮냐, 네이티브 플로우가 다 낮냐,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가끔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주로 제가 하는 수술의 거의 95% 이상을 오피캡으로 하니까 이게 아트리오토미, 즉 네이티브 코로나리를 열었을 때 네이티브 플로우를 직접 보게 되잖아요. 그 당시에 혈압의 네이티브 플로우를 보기 때문에 수술까지 의뢰되는 환자는 대부분 병이 심해서 오는 요즘은 진짜 병이 심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피가 잘 안 나네 뭐 이렇게 다 알 수 있는데 정말 아주 드물게 너무 피가 많이 나는 게 열자마자 그냥 피가 막 솟구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연결하고 저는 그걸 재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전부 다 이제 도플러를 재기 때문에 그래프팅 하고 나서 도플러를 재보면 컴페티션이 생기지는 않지만 정말 예를 들어 뭐 PI가 높다든지 그 도플러 플로우 패턴이 나중에 가면 컴페티션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만마리 하나에다가 막 여러 개 시퀀셜로 대주는 거를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 케이스들 보면 대부분 이제 블러드 소스를 최소 2개 이상으로 다 나눠가지고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블러드 소스로 나눠가지고 블러드 서플라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저는 부천세종병원 박학우입니다.
거기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흉배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플로우를 마마리 하나로 해서 다 시퀀설로 돌리는 스타일로 저희 병원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풀 아트리얼 그래프트로 다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인플로우를 2개 이상으로 나눠서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뭐 결론을 물어보면 실은 아직 정확한 결론은 다 안 나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인 것 같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 CTO에 관련된 캐비지니까 CTO PCI도 어렵지만 캐비지 하는데 가끔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펌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타겟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픈을 했는데도 못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캐비지가 안 된 케이스도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. 네. 혹시 그렇게 이제 좀 보시기에 좀 가끔씩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신지. 있죠. 근데 못 찾는 경우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서전이 되면 이제 뭐 못 찾는 경우는 없고 저는 완전히 지금 한 몇 년 전에 지금보다 그 경험이 적을 때 LAD CTO를 찾는데 LAD 찾는데 1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. LAD를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. 막 지금 아까 그 김대원 선생이 보여드린 그 에피카디알 소노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막 팻보다 더 깊숙이 있는 인트라마이오카디움 LAD를 찾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찾아본 적도 있고 근데 대부분 찾으면 그래프팅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CTO일 때 딱 그 NGO를 보면 이게 이게 콜레테럴 플로우들을 좀 유심히 보면 이게 사이즈가 뭐 최소한 1mm는 넘을 것 같다. 그렇지 않다. 이런 걸 사실 수술하기 전에 약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예외적으로 정말 1mm가 안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거를 그렇게 막 너무 연결해주면 금방 막힐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곳도 있어요.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래프팅 하지 않고 나와요. 근데 뭐 거기가 정말 뭐 블러드 플로우를 주는 소스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. 그 브랜치. 그러면 좀 나중에 얼마 뒤에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주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못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아나토미 베리에이션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는 없고 찾지만 이게 그래프팅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해주고 나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웰 디벨롭드 CTO를 가진 경우에 또 CTO를 하는 이유가 콜라테를 타고 왔을 때도 콜라테를 타고 오는 플로우가 그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아까 소스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스 멀티플하게 소스를 블러 서플라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궁금한 건 저희가 디퓨전 리전에 스텐트를 길게 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넣으면 캐비지 나중에 바이블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레벨까지 이게 좀 궁금해요. 디지털까지 넣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? 네, 저는 정말 파디스타를 대본 적도 있어요. 만마리 아테리가 모자라가지고 길이가 모자라서 라디알로 더 익스텐션 시켜서 정말 그 LV 에이펙스 그루브에서까지 대준 적이 왜냐하면 예전에 스텐트를 너무 막 미드 포션 지나가지고 대준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잘 아시지만 롱 스텐트는 좀 막힐 위험성이 좀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미드 포션 지나서까지 스텐트를 넣어야 될 거면 그냥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드 포션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술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만 같아서는 계속 디스커션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10분 뒤에 정해진 디스커션 플러스 알파로 더 지금 지나서 나머지 선생님들은 정해진 시간 15분인데 한 14분 정도씩 할애를 해서 케이스별로 디스커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